여러분, AI 혁명, 그 화려한 무대 뒤에서는요, 사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패권을 누가 쥘 것인가를 결정하는 전쟁이죠.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최전선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2026년 칩 전쟁의 막을 지금부터 열어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단 하나의 기술이 AI의 미래 전체를 컨트롤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전 세계 AI 인프라 확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병목 현상, 바로 그 중심에 오늘 이야기할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의 이름 바로 첨단 패키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레고 블록을 착착 쌓아서 하나의 거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각기 다른 반도체 칩들을 하나로 꽉 묶어서 아주 강력한 AI 두뇌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술의 최종점에 있는 게 바로 TSMC의 코어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절대 강자죠. TSMC 제국의 철옹성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TSMC입니다. AI 칩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응하려고 말 그대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기술의 요새를 쌓아 올리고 있는 거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자, 보세요. 2024년 말 기준으로 한 달에 웨이퍼 35,000장을 생산하는데요. 이게 시작입니다. 근데 이게 불과 1년 뒤 2025년 말이 되면요. 월 8만 장으로 그냥 2배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0년 말이 되면 월 13만 장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확장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병목 현상이 뭔지 제대로 드러납니다. 2026년에 TSMC가 이렇게나 많이 생산하는데도 그 물량의 거의 60%를 엔비디아가 혼자 다 가져갑니다. 여기에 브로드컴까지 합치면 이 두 회사가 80%가 넘는 물량을 싹쓸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나머지 전 세계 모든 AI 기업들이 고작 16% 남짓한 물량을 가지고 피 터지는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왜 다들 TSMC만 이렇게 목을 메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이게 그냥 공장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첫째, 칩들을 올려놓는 판, 인터포저라는 게 있는데 이 크기를 일반적인 것보다 무려 9배나 키워야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둘째, 이렇게 커진 판이 종이처럼 휘어버리는 워페지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제어하는 건 거의 예술의 경지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장벽, 바로 수율이죠. 불량품 없이 재래요된 제품을 뽑아내는 능력인데 이건 1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 없이는 신규 주자가 따라잡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철옹성에도 서서히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장, 도전자들의 반격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성과 인텔입니다. 근데 이 두 회사가 꺼내든 전략이 아주 흥미로워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삼성은 메모리, 로직칩, 패키징까지 우리가 다 해줄게 하는 원스톱 솔루션을 내세웠고요. 반면에 인텔은 경쟁사? 상관없어. 누구든 와 하는 개방형 시스템 파운드리로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삼성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차세대 메모리 HBM4입니다.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HBM4부터는 메모리 칩 맨 아래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에 연산 기능, 즉 로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삼성은 이걸 자체 4나노 공정으로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쟁사들은 여기저기서 부품을 가져와야 하는데 삼성은 모든 걸 자기 집 안에서 완벽하게 최적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삼성의 원스톱 턴키 전략의 핵심입니다. 엄청난 강점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시장을 뒤흔드는 소식이 하나 딱 터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삼성의 HBM4 샘플이 엔비디아 내부 테스트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와, 이건 정말 강력한 신호탄이에요. 삼성이 가장 중요한 고객, 바로 그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핵심 공급사로 떠오를 수 있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자, 한편 인텔은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EMBI라는 독자 기술이에요. 이게 TSMC 방식보다 특정 대형 디자인에서는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개방형 전략이죠. 이미 아마존, 시스코 같은 굵직한 고객들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가진 진짜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미국 본토에 유일하게 대규모 첨단 패키징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점,
요즘 같은 시대에 이건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빅테크 기업들한테는 정말 거부하기 힘든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거인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뒤에서 조용히 웃으면서 가장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세 번째 장에서 다룰 전쟁의 무기상들, 바로 장비 업체들입니다. 이 장비 업체들의 미래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존 방식처럼 땜질하는 게 아니라 칩과 칩을 구리로 직접 딱 붙여버리는 그야말로 차세대 기술이죠. 앞으로 나올 AI 칩들의 성능은 바로 여기서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절대 강자가 바로 네덜란드의 BSI, 베시라는 회사입니다. 베시의 장비는 이미 업계 표준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삼성, TSMC, 인텔, 누구든 이 기술을 쓰려면 베시의 장비를 사야만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술 전환기의 최선호주, 탑픽으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미래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되기 전까지 바로 지금 이 전쟁을 지배하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현재 HBM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핵심 기술, 바로 열압착 본딩입니다. 2020년까지도 HBM 생산의 주력으로 쓰일 이 시장의 챔피언은 자랑스럽게도 바로 한국의 한미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핵심 고객사들에게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꽉 잡고 있죠. HBM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한 한미반도체의 질주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볼까요? 네 번째 장입니다. 2026년 과연 이 칩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까지 과연 TSMC의 독점은 깨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계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질 겁니다. 2026년의 새로운 지형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TSMC는 여전히 가장 비싸고 중요한 플래그십 칩 시장의 왕좌를 굳건히 지킬 겁니다. 하지만 삼성이 HBM4를 무기로 강력한 2인자 그리고 유일한 턴키 공급자로 치고 올라올 거고요. 인텔은 미국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가진 전략적인 대안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겁니다. 그리고 이 거인들이 다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은 전문 후공정 업체, 즉 OSAT들이 나눠 맡으면서 하나의 독점 체제가 아니라 여러 강자들이 공존하는 다극화된 생태계가 열리는 거죠. 결국 2026년의 칩 전쟁은 한 명이 모든 걸 독식하는 그런 게임이 아닙니다. AI라는 이 파이 자체가 모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커지면서 모든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함께 성장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AI의 기반을 둘러싼 이 거대한 전투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결정적인 병목 현상, 즉 넥스트 빅싱은 과연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요?